이번엔 리모르에 방문했습니다. 카라반 살롱에 정말 많은 모터홈들이 있지만 국내에 수입돼서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은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리모르 같은 경우에는 플랜 BRB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 많은 차량들이 수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리모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수입돼서 판매되고 있는 리모르 차량은 에보 95 플러스라는 차량인데요, 실제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라인업이 있는데, 제가 여쭤봤을 때 안에 인테리어에서 좀 차이가 나고 베이스 차량에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하는데, 현재 옆에 보이는 것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에보 차량이고요, 여기서는 이보라고 발음을 하시던데 이보가 아마 맞겠죠. 이보 차량이고, 옆쪽에는 킬리그라는 차량인데, 이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차분한, 그러니까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컨셉이라고 하고, 킬릭은 좀 안쪽에 보시면 파스텔 톤도 들어가 있고 약간 좀 더 튀는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젊은 층을 겨냥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보 라인업이랑 킬릭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 차량이 포드 차량인데, 실의 다른 점을 물어봤더니 피아트 듀카토를 쓰는 차량을 실로 명명하고 있다고 하니까 라인업에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이 리모르에서 클래스 B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호루스 차량입니다. 호루스도 지금 국내에서 인증하기 위해서 차량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인증되고 나면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호루스까지 해서 전체 라인업을 살펴봤고, 슈퍼브릭이란 모델도 있는데 최상위 모델이고 포드를 베이스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 라인업 설명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새로운 라인업 수입하실 수도 있으니까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플랜 BRB에서 좀 참고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국내에 소개된 적 없었던 킬리그 5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킬리그 5라는 차량이고요, 앞쪽에 이렇게 큰 벙커베드 있고 포드 트랜짓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이즈는 7m 정도 되는 차량이라서 작지 않은 사이즈고, 뒤쪽에 수납한 공간도 상당히 크게 마련되어 있어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안쪽에 수납한 공간이 1280에 85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큰 사이즈고, 안쪽에 도어가 있는 것을 보면 안쪽에서 수납한 공간 바로 접근하실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 등이 있는데, 켜보면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쓰는 데는 괜찮을 것 같고, 저 안쪽에 보시면 또 히터 토출구 마련되어 있어서 안쪽에 습기 차거나 이런 것들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또 짐들 걸 수 있는 골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국내 에보랑 똑같은 것 같고, 수납한 공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보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엄청 매력적이네요. 안쪽에 벙커베드 공간이 상당히 큰데 높이도 낮지 않아 보여서 한 명, 두 명 정도는 잘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이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마주보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아까 라인업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쪽에 색상을 쓴 것들을 보면 파스텔 톤 같은 것들을 많이 써가지고 좀 젊은 느낌으로 한 차량이 킬리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공간 보시면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이라서 네 분이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사용하시기 괜찮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스위블 시트 없이 이렇게 4인이 둘러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변환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4인이 쓸 수 있는 거실이 있다는 것이 좋아 보이고, 옆쪽에 상당히 큰 창이 있어서 개방감 있어 보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출입구 옆쪽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 또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는 전자레인지 수납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냉장고는 에보 95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냉장고랑 동일한 냉장고라서 너무나 익숙한 냉장고고요. 이 차량은 수납한 공간이 정말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용하실 때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수납함들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또 뒤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주방 공간도 똑같은 색상으로 전체 톤을 맞춰 놓은 상태고요. 저쪽에 또 벽면에 있는 판넬도 좀 새로워 보이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납함 큰 건 마련되어 있고, 상구 가스레인지 마련되어 있고, 싱크볼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접이식 수전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기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판넬의 용도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르마 콤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컨트롤러 있고요. 아래쪽에 또 220V 단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일단 먼저 보면 침실 공간 자체도 그렇게 작지 않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커튼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앞쪽과 단절할 수 있고, 또 주무실 때 불빛에 방해받지 않고 주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별도 문이 없는 수납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 이 뒤쪽에 창과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또 창이 있어서 외부 경치 바라보면서 주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또 수납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 2명 정도는 누울 수 있는 공간처럼 보이고, 제가 좋아하는 유럽 차들의 특징, 매트리스 아끼지 않고 두꺼운 거 넣어둔 거 상당히 좋아 보이고, 아래쪽에 이렇게 안전 네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사실 이 폭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안전 네트까지 필요할까 생각이 들지만, 혹시나 모를 것에 대비해서 만들어 두는 것이 유럽 제조사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사고는 혹시 모를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같은데, 이렇게 내려보면 창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카세트 토일렛 마련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변기 옆으로는 이렇게 샤워 커튼 마련되어 있는 샤워실 공간인데요. 어두워서 조명을 좀 켰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세면대 마련되어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 부분을 이렇게 빼서 이 위쪽에 이렇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샤워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아 보이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만한 샤워실 공간인데 한 명 샤워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공간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침실 공간 아래쪽에 도어 있는데 외부 수납함 연결된 부분이고요.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외부 수납함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짐들 꺼내실 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는 이렇게 또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저기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어보면 상당히 큰 사이즈 옷장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겨울 외투 같은 거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같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수납한 공간 마련되어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는 히터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킬리그 4라는 차량이고, 이 차량은 차량 사이즈가 6m인 차량이라서 상당히 컴팩트한 차량입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6m는 기동성에 있어서 정말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위쪽에 벙커베드 공간이 상당히 커서 여기 두 분 충분히 주무실 것 같고, 높이도 상당히 높여놨기 때문에 벙커베드를 메인 생활 공간으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위쪽에 수납함, 아래쪽에 이렇게 두 분이 앞보기로 가실 수 있고 3점식 벨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좌석들이 지금 스위블 시트이기 때문에 네 분이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어 보이는 그런 거실 공간이고, 저쪽에 창도 이렇게 같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경치 보시기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인데, 주방에 상부장 크게 마련되어 있고, 앞쪽에 창, 그리고 3구 가스레인지, 그리고 싱크볼이 있을 거고요. 아래쪽에 수납한 공간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안쪽에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킬리그 차량에서 똑같이 보던 동일한 냉장고 마련되어 있어서 냉장고 사이즈는 항상 크게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이렇게 또 밝은색 컬러에 이렇게 뭔가 거실 수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인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면대 공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세면대 사용하시기에 괜찮아 보이고, 아래쪽에 뭔가 수납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또 화장실 공간인데,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데포드사의 변기가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서 변 보시고 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샤워실과 화장실로 만들기에는 힘들고, 여기 샤워실 있고 안쪽에 화장실을 별도 이런 샤워 커튼으로 마감을 해놔 가지고 이렇게 물 튀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침실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보면 문 없는 수납한 공간 이렇게 상부 쪽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 보실 수가 있고, 운전석 쪽과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창이 있어서 뒤쪽에 주무시면서 경치 보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침대 사이즈가 엄청 넓은 건 아니라서 어른 한 명에 아이 한 명 정도 주무실 수 있는 공간처럼 보이는데, 벙커베드 공간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주무셔도 될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외부 수납함이랑 연결되어 있는 도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함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1000에 650인데 안쪽에 수납함이 그렇게 작지 않은 사이즈라서, 차량이 6m 차량인데 수납함까지 이렇게 제공된다는 것이, 이 차량은 국내 출시되면 꽤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차량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 차량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킬리그 9이라는 차량이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 사이즈가 7m 정도 되기 때문에 여유로운 공간일 것 같은데, 또 상당히 특이한 레이아웃이네요. 저 앞쪽에 벙커베드 공간 넓어서 두 분 주무실 수 있을 것 같고, 거실 공간인데 상부에 수납함, 아래쪽에 이렇게 네 분이서
마주 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실 공간이고요. 사이드 쪽으로는 또 별도로 두 분이서 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 2열 쪽은 안전벨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이서 앞보기로 3점식 벨트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상부로 이렇게 수납함들이 상당히 크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실내 수납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냉장고 마련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또 옷장 공간 아마도 마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옷장도 상당히 큰 사이즈의 옷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기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도 아래쪽에 또 3구 가스레인지, 싱크볼, 그리고 하부 수납함 동일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쪽에는 이렇게 2층 침대가 마련되어 있어서 아래 위로 주무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레이아웃이 좀 특이한 것 같고, 위쪽 침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창이 하나도 없어서 위쪽에서 주무시는 분은 좀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인데, 안쪽에 보시면 세면대 이렇게 안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샤워할 때 또 물 빠질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카세트 토일렛에서 또 볼일 보시고 하기에 무조건 먹게 되어 있습니다. 킬리그 9 같은 경우에는 수납함 공간이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잠겨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수납함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킬리그 50이라는 차량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킬리그 50은 레이아웃 자체가 다르고, 위쪽에 벙커베드는 동일해 보이고요. 거실이 정말 넓은데, 이렇게 보면 이쪽에 꺾여져 있는 이쪽에 사람이 또 한 2명 정도는 충분히 앉을 수 있을 것 같고, 안전벨트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유럽에서 뒤보기가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디테일하게는 지금 여쭤보기가 좀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뒤쪽에 또 두 분 앉아서 가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옆에도 앉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국내에서 넓은 거실 공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창도 상당히 크게 마련되어 있고, 이런 커튼 같은 것들, 유럽차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또 대형 수납함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동일한 사이즈 수납함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킬리그 5 같은 경우에는 스위블 시트가 없었는데, 여기는 스위블 시트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레이아웃에서 필요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스위블 시트가 아무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레이아웃처럼 보이는데 방향이 반대에 마련되어 있고, 똑같이 상부 가스레인지 그리고 싱크볼까지 마련되어 있고, 용도를 아직 잘 알 수 없는 또 판까지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킬리그 5는 냉장고가 거실 공간 쪽에 있어서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킬리그 50 같은 경우에는 주방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냉장고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기에 더 편할 것 같고요. 그 옆쪽으로 또 대형 옷장 마련되어 있는데, 킬리그 시리즈는 옷장이 정말 크게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이런 수납함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 공간 보여드리면 레이아웃이 좀 특이한데, 뒤쪽에 2층 침대 2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총 4인이 위쪽에서 잘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커튼도 양쪽으로 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닫아놓고 주무실 때 서로 방해받지 않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화목하게 잘 지내시다가 주무실 때는 또 독립적으로 주무실 수 있다는 게 좀 재밌어 보이고, 상단에 이렇게 별도의 다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답답하시지 않을 것 같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창이 각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느 자리가 좋다 이렇게 싸우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인데 그리 좁지 않고 쓰기에 괜찮아 보여서 이런 레이아웃도 있구나 하면서 상당히 좋게 느껴지는 레이아웃입니다. 그리고 킬리그 50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이 적은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서 보여드렸던 침대 아래쪽으로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반대편 침대 밑에도 동일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을 줄이면서 실내 생활 공간을 상당히 많이 늘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킬리그 67 플러스고요. 전체 길이 6.5m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쪽 거실 공간입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실 공간인데, 네 분이서 편하게 둘러 앉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운전석 및 조수석은 스위블 시트는 적용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적용돼 있으면 6분까지도 둘러 앉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양쪽에 이렇게 수납함과 창 모두 다 마련되어 있어서 답답하시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리모르답게 상단에는 또 이렇게 드랍베드 마련이 되어 있어서 드랍베드에서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 차량은 좀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앞쪽에 해키창이 없어서 약간은 좀 답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는 시트라서 사람이 어떻게 앉아갈까 했는데, 저기에 이렇게 안전벨트가 마련되어 있는 걸 보니까 엿보기가 아마 안 될 텐데, 시트 변환을 통해서 여기 여기서 앉아가실 수 있도록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거의 동일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이렇게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 아래쪽에 냉장고 같이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도 가운데 중문이 있어서 앞쪽이랑 별도로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문은 그래서 열어보면 안쪽에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이 이렇게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자리인데요. 세면대, 그리고 아래쪽에 카세트 토일렛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샤워실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레이아웃이 좀 다르다고 느껴지고, 뒤쪽에 이렇게 또 수납함 공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열어보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수납함 공간들이 뒤쪽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실내 수납 많이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안쪽에는 옷걸이 봉도 있는데 길이 자체가 길기 때문에 큰 옷들도 수납하시기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외부 수납함 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문이 마련되어 있어서 외부 수납함에 있는 물건들 안쪽에서 꺼내 쓰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킬리그 69 플러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 길이 7.3m 정도 되는 차량이고요. 에보95 플러스랑 거의 동일한 사이즈라고 보면 되겠네요. 앞쪽에 거실 공간 보면 위쪽에 상부 수납장이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두 분이 앞보기 시트 마련되어 있고, 앞쪽에 또 스위블 시트 마련되어 있어서 둘러 앉으실 수 있고, 옆으로 별도의 사이드 시트 있어서 같이 앉아서 5분이서 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 상부 수납함도 같이 제공되게 되고요. 또 에보95 플러스처럼 여기 또 드랍베드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드랍베드 공간 제공됩니다. 또 앞쪽에 해키창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으실 것 같고, 리모르는 참 드랍베드를 많이 잘 적용하는 브랜드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 이렇게 위쪽 상부장, 또 옆에 판넬, 창, 그리고 상부 가스레인지, 수전까지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에 수납함 같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전자레인지 놓을 공간, 그리고 컨트롤 판넬, 그리고 냉장고 큰 것 여기 마련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보95 플러스랑 거의 동일한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가운데 중문이 있어서 앞쪽 생활 공간이랑 분리하실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큰 사이즈의 침대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두 분이 주무시기에 충분한 공간처럼 보이고, 끝부분이 이렇게 좀 꺾여져 있는 매트리스고, 위쪽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계단 같은 것들이 양쪽으로 마련돼 있어서 상당히 특이한 레이아웃 같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창이 또 마련돼 있어서 바깥쪽 경치 보면서 주무실 때 괜찮을 것 같고, 이쪽에 또 해키창이 있어서 별 보시거나 할 때 또 사용하실 수 있고, 이 공간에 또 맥스팬을 장착하시던지 에어컨을 장착하시던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이렇게 중문을 닫고 나면 이 안쪽에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침실 공간에 모든 것들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화장실 쪽은 이렇게 템버도어가 제공이 되게 돼서 침실 공간이랑 완전히 분리할 수 있게 돼 있고, 안쪽은 상부 수납함, 그리고 아래쪽에 세면대, 그리고 카세트 토일렛까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샤워기, 그리고 아래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하나같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킬리그 695 모델입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킬리그가 왜 이렇게 많나 살펴봤더니 라인업이 총 11개나 있습니다. 리모델을 젊은 층들이 많이 사서 그런지 킬리그에 가장 많은 라인업이 분포하고 있고요. 이제 안쪽에 킬리그 695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에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 침대 공간으로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위로 올릴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새로운 부분이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또 창도 마련되어 있고 널찍한 공간이라서 한 분에서 두 분 정도는 주무실 수 있는 공간 같습니다. 이거 올려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숍옵숍으로 되어 있어서 힘 별로 들이지 않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위쪽에 생활하실 때 헤드룸 공간을 좀 더 확보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레이아웃은 국내에 들어온 에보95 플러스와 거의 동일한 것 같고, 색상들이 킬리그다운 색상이고, 안쪽에 스위블 시트 마련되어 있고, 사이드에도 이렇게 시트가 하나 있어서 총 5인 둘러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방도 이렇게 위쪽에 수납함, 아래쪽에 상부 가스레인지, 그리고 여기 싱크볼까지 이렇게 같이 마련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가 에보95 플러스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공간이고요. 위쪽에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 아래쪽에 이렇게 냉장고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쪽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11자 베드 마련되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보95 플러스와 동일한 11자 베드고, 당연히 또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두 개 마련되어 있을 거고, 한쪽은 또 옷장으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침대에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 마련되어 있고요. 이 쿠션은 여기 가운데 끼워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쿠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에보95 플러스랑 똑같이 가운데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국내 또 수입을 하게 된다면 여기도 또 확장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독립적인 화장실 공간 마련되어 있어서 쓰실 때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 이쪽은 또 샤워실인데 에보95 플러스랑 동일한 샤워실인데 문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똑같이 생겼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층이 져 있는 샤워실 공간이고요. 여기 문들 이렇게 닫아보면 문 자체가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 가지고 키 크신 분들은 머리가 위로 나올 것 같고, 이게 에보95 플러스는 여기가 투명해 가지고 씻을 때 사람이 안에 보여서 좀 민망한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은 불투명하게 돼 있지만 높이가 또 낮게 돼 있어서 희한하게 샤워실 공간을 특이하게 만드는 게 리모르 같습니다. 그리고 킬리그 695의 뒤쪽 수납함 공간은 1050에 750이라고 돼 있는데, 레이아웃이 동일하기 때문에 에보95 플러스랑 똑같을 것 같고요. 안쪽에 바닥 마감이나 뒤쪽에 난방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나 조명이 밑에 있는 것이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동일한 사이즈고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에보 77 플러스 차량입니다. 차량 전체 사이즈 7m 되는 차량이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친숙한 에보랑 동일한 실내 구성이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스위블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사이드 시트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수납한 공간, 아래쪽으로 두 분이 앞을 보고 가실 수 있고, 3연식 벨트 마련되어 있는 2열 시트 보이실 거고요. 테이블도 크게 마련되어 있어서 5분에서 6분 정도 둘러앉아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어 보이고, 95 플러스랑 동일하게 드랍베드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드랍베드 내려서 사용하시면 위쪽에서 한 분 그리고 아이 한 명 정도는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해키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 누워서 주무실 때 앞쪽에 빛 들어오고 밖에 경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좀 덜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처럼 느껴지고요. 드랍베드가 적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룸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안쪽에 생활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 보시면 이렇게 3구 가스레인지 그리고 싱크볼 있는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나무의 구성 자체가 킬리그랑은 좀 다르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이쪽에 있는 문을 열어보면 여기가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인데, 옆에 화장실 이렇게 별도로 마련이 돼 있고, 이 공간에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면 되고, 안쪽으로 이렇게 샤워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위쪽에 해바라기 샤워처럼 이렇게 물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에 큰 거울,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세면대 공간 마련되어 있고, 밑으로는 또 물 빠지는 곳 마련되어 있고, 이 도어 같은 경우에는 에보95 플러스에서 사용된 도어랑 동일한 도어처럼 보이고, 이렇게 큰 도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이렇게 뭔가 거실 수 있고 끼워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수납한 공간 별도 제공되고요. 주방 공간에서 옆쪽은 동일한 또 냉장고, 많이 보신 그 냉장고가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정말 특이하게 뒤쪽에 또 거실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 4분에서 5분 정도 충분히 둘러 앉으실 것 같은데, 이 공간이 이렇게 크게 마련되어 있어서 별도의 또 거실 공간 하나 더 있고, 3면에 모두 다 이렇게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정말 개방감 있는 거실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특이하게 또 뒤쪽에 드랍베드 또 마련되어 있어서 드랍베드가 2개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내려보면 앞쪽 드랍베드와 동일한 사이즈라서 여기서 한 분에서 2분 또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침실 공간은 앞쪽 드랍베드, 뒤쪽 드랍베드 해서 드랍베드에서 다 주무실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차량 같습니다. 정말 특이한 레이아웃인데 거실 공간 크게 쓰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고, 그리고 그 드랍베드 옆쪽으로는 이렇게 큰 옷장까지 또 같이 제공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레이아웃이네요. 에보 77 플러스는 거실 공간 2개 있는 것이 정말 특이한 레이아웃인데, 수납한 공간은 또 양보가 돼야 되는 공간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크지 않은 수납 공간입니다. 그래서 큰 짐들 많이 수납하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번에는 CL99 플러스라는 차량이고 피아트 베이스고요. 차량 길이 7.5m 차량인데 한번 들어가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은 또 킬리그와 에보와 또 전혀 다른 느낌이고, 안쪽에 인테리어 자체가 좀 더 무게감 있는 색상으로 돼 있어서 좀 더 차분한 느낌 원하시는 분들에게 괜찮을 것 같고요. 앞쪽 거실 공간은 4분이서 마주 앉으실 수 있고, 또 스위블 시트까지 적용돼 있기 때문에 6분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상부로는 또 드랍베드 마련돼 있어서 드랍베드에서 1분에서 2분 정도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또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려봤는데 1분에서 2분 주무실 수 있고, 앞쪽에 별도 창이 없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인데, 주방 상부장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주방 싱크볼이랑 가스레인지 마련돼 있고 수납함 마련돼 있는데, 전체 톤 자체가 상당히 어둡게 돼 있어서 차분한 느낌의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쪽에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래쪽에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 냉장고 들어가 있는 공간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거실과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 들어가 보면 큰 사이즈의 11자 베드라서 주무실 때 큰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 양쪽에 또 창 2개 마련되어 있어서 답답하지 않게 주무실 수 있고, 양쪽에 이렇게 또 수납함 공간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또 외부 수납함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외부 수납함에 또 물건 꺼내시기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에서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매트리스를 다 빼봤는데요. 에보 95 플러스가 원래 실처럼 침대 확장을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리모로에서 적용을 안 해줬었는데, 현재 실 차량 보니까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갈비살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이렇게 밖으로 확장이 되고, 안쪽에 보니까 서로 맞물릴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안쪽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쿠션을 채워 넣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 침대 공간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 플랜 BRB에서 리모르에 이런 방식을 요구를 했었는데 적용을 안 해줘서 별도로 지금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좋아 보이고, 이렇게 확장해서 사용하면 거의 2m, 2m 정도 되는 침실 공간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실에는 또 이렇게 화장실, 샤워실 공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세면대와 화장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샤워실 공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샤워실 부족하지 않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보 95 플러스와 거의 비슷한 차량인데, 이 차량에서 또 좋아 보이는 부분은 뒤쪽 침실 확장도 있지만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이 양쪽 위치가 에보 95 대비해서 바뀌어 있다는 것이 좋은 부분 같은데요. 에보 95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조수석 쪽 공간 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것들이 앞에 의자 펴고 있고 테이블 펴고 있는 곳으로 화장실 냄새가 나올 수가 있어서, 보통 SOG를 장착하게 되면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약간 걸리는 부분인데, 이 차량은 화장실이 운전석 방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실 차량이 좋아 보이는 이유 같습니다. CL99 플러스의 수납함 공간 보면 안쪽에 이렇게 충분한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어도 이렇게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클래스 B 호루스 195 차량이고요. 차량 길이가 6.3m인 차량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 공간은 많이들 그렇듯이 스위블 시트 적용돼 있고, 뒤쪽에 2열 시트 자리하고 있어서 4분이서 둘러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차량 위쪽으로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마련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해키창이 있어서 이 부분에 에어컨을 쓰시던지 뭐 이런 것들 사용하실 수 있게 돼 있고, 주방 공간 보면 위쪽에 수납함, 그리고 아래쪽에 2구 가스레인지, 그리고 싱크볼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클래스 B 차량인 것을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아 보이고, 위쪽으로 이렇게 조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 다 덮개가 제공되는 부분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상당히 큰 사이즈의 수납함 3개가 자리하고 있고요. 이 뒤쪽에 이렇게 또 냉장고 마련되어 있는데, 냉장고 열어보면 냉장고 사이즈 자체가 작지 않아서 이런 정도 사이즈에서 이 정도 사이즈의 차량에서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수납함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상부 쪽으로 전자레인지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아래쪽에 전자레인지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보여드릴 텐데,
차량 사이즈가 6.3m 정도 되기 때문에 샤워실 공간 별도로 이렇게 한 분 쓰실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에 세면대, 카세트 토일렛까지 부족함 없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량 사이즈가 제일 큰 차량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안쪽에 거울도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답답하지 않아 보이고 사용하시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차량들 중에 6.3m 차량의 대부분 그러하듯이 11자 베드 양쪽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또 통로가 있어서 이 공간 쓰시기에 괜찮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침대를 또 접어둘 수 있기 때문에 접어두고 나면 이 아래쪽에 수납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수납함 공간으로도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이렇게 수납함들 양쪽에 다 마련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실 때 괜찮을 것 같고, 안쪽으로 220V 단자 이런 것도 깨알같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해키창이 있어서 답답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는 에어컨이나 또 맥스팬 이런 거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호루스는 총 라인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138, 145, 195 이렇게 있는데요. 호루스 195 같은 경우에는 차량 길이가 6.3m 정도 되기 때문에 뒤쪽 침실 공간도 여유롭고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도 여유로워서 좋아 보이는데, 기동성을 중요시하는 클래스 B를 선택하는 분들이 6.3m는 약간 꺼려 하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6.3m로 운용하시기에도 전혀 부족함 없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정말 매력적인 차량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제 호루스 138 차량이고요. 차량 크기 6m짜리 차량입니다. 보면 앞쪽에 거실 공간 이렇게 스위블 시트 적용이 돼 있고, 뒤쪽 2열 시트 적용돼 있어서 네 분 둘러앉아 사용하실 수 있고, 위쪽으로 해키창, 그리고 위쪽 수납함,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위쪽으로 이렇게 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돼 있고요. 주방 공간은 위쪽 수납함, 그리고 아래쪽에 가스레인지와 그리고 싱크볼 공간 마련돼 있는데, 차량 사이즈에 비한다면 괜찮아 보이고, 뒤쪽으로 냉장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 195와 동일하게 아래쪽에 또 전자레인지 쓰실 것 같고요. 이제 화장실 및 샤워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30cm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은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샤워하실 수 있고, 안쪽으로 똑같이 세면대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카세트 토일렛까지 있어서 화장실 공간은 동일하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30cm 짧아진 게 이렇게 침실 공간 쪽에 나오게 될 텐데, 침실 공간은 두 분이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누워서 주무시기에 부족함 없는 공간이라서 11자 베드 아니고 그냥 하나의 베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호루스 138 괜찮아 보입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갈비살로 돼 있는데, 저쪽 부분에 묶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걸 본다면 접어서 또 사용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 또 수납함 공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부로도 이렇게 수납함 공간들 양쪽에 다 마련이 돼 있어서 내부 수납도 괜찮아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양쪽 벽에 이렇게 창이 없어서 조금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저 뒤쪽 문 쪽에 이렇게 창이 있어서 뒤쪽으로는 좀 개방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카라반 살롱에 나와 있는 리모르 전체 차량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찍을 브랜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차량을 출고한 수입사인 플랜비 RB에서 수입하는 차량이라서 제가 카라반 살롱까지 가게 되면 꼭 한번 다 찍어 드릴게요 했는데, 사실 이 정도 많이 나와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마음에 드는 차량들을 플랜비 RB에서 분명히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시회에 나와 있는 모든 라인업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느 차량이 좋다, 또 아쉬운 점은 또 아쉽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플랜비 RB에서 분명히 참고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카라반 살롱에 나와 있는 리모르 모두 다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